자, 선생님이 나눠주는 자료 한 번만 설명하고 이제 본 수업으로 나갈게. 그래갖고 일단 선생님이 수업 나가는 교재는 여기에 보면 이제 함께하는 사회문화, 여기 내신 사문학이라고 선생님이 이름 붙인 책이 하나가 있어. 그래갖고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만든 거냐면 앞장에 보면 이제 이게 만든 사람이 있어. 앞장 보면 아마 윤성훈 선생님이라고 메가스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얼굴 보지 말고 뒷장을 봐. 제일 뒷장. 아씨 나를 앞에 넣었어야 되는데 하여튼간 이 사람이 하여튼간 자기를 앞에 넣었어. 제일 대부분 내가 있다. 알았지?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내가 거의 다 만들었어. 내가 어찌됐든 근데 이제 이 사람 자기 앞에 이름 놓고 막 그래갖고 내가 좀 그래. 알았지? 근데 어찌됐든 이 교재에 해당되는 게 우리 교과서 내용하고 EBS랑 그다음 평가원 문제랑 그다음에 수능 기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넣었어.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 이걸 기본 교재로 삼을 거야.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화일처를 하나 넣어줬어. 그래갖고 이 화일처는 어떤 거냐면 이제 EBS랑 학교 기출 문제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같이 넣은 거다. 알았지? 그래갖고 요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주관식 형태로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나랑 같이 수업 시간에 한번 하고 그 다음 숙제로 내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 직보할 때도 이걸로 한번 정리 한번 할 거거든? 그러면 요걸로 정리를 한번 하잖아? 그러면 학교 프린트물 문제 풀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래갖고 예전 선배들 같은 경우도 요거 가지고 정리하면서 선생님 문제에서 거의 똑같이 나왔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자료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선생님 숙제로 내줄 거야. 그래서 숙제는 뭐냐면 우리 학교 교과서가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교과서 빈칸 넣기랑 그다음 교과서 문제랑 그다음에 우리 평가 문제랑 해갖고 여기 다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끝날 때쯤에 이 자료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수업 올 때마다 어떠냐면 요 세 개 자료를 같이 갖고 오면 된다. 알았지? 야, 그리고 특히 이 화일처럼 꼭 갖고 다녀. 왜냐면 내가 이거 한 해 800원씩이야. 내가 다이소에서 100원짜리 몇 번 사다 줬거든 애들? 근데 100원짜리 중간에 찢어져. 그리고 내가 700원짜리로 새롭게 샀어. 알았지? 이건 꼭 갖고 다녀. 왜냐면 요거를 갖고 다니면 이제 프린트물이 깨지고 우리 막 찢어지고 그러진 않잖아. 그럼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요 정도까지 3개 자료 준다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자,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하고 진도 한번 나가보면서 넘어갈 거야.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선생님이 끝날 때쯤에 테스트를 한번 볼 거거든? 그래갖고 아마 한 10문제 정도는 테스트를 볼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테스트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은 하지 마. 알았지? 왜냐면 한 10개 중에서 한 5개 정도 틀린다 그러면 이제 한 반 정도밖에 못 맞으면 가끔 엄마한테 문자 가거든? 근데 웬만해서는 내가 테스트 결과는 엄마한테 문자 안 보낸다. 왜냐면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누구는요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았고요, 진도는 어디 나갔고요, 그 다음에 수업티는 어땠고요 막 보내잖아. 근데 애들이 그 겁나 짜증내더라고. 알았지? 그래서 내가 2학년하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그런 문자를 안 보내. 알았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어떠냐면 아무데나 그러니까 선생님 니네들이 원하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문자를 줄게. 알았지? 책 거기 있구나. 자, 테스트는 무조건 보지만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선생님하고 교재 먼저 첫 장부터 한번 살펴볼게.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첫 장 교재가 어디냐면 자, 6페이지를 한번 펴봐. 6페이지. 자, 우리 아마 이제 학교에서도 진도가 좀 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해당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먼저 우리 첫 번째 해당되는 거 보면 자연과 사문현상 비교하는 게 우리 한 문제가 나온다. 알았지? 자,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자연과 사문현상에 대한 걸 보면 자연상 같은 경우는 우리 인과관계가 나타나. 알았지?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항상 원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결과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이 인과관계의 원인에 해당되는 걸 종속변수, 그다음 독립변수, 그다음에 결과에 해당되는 거를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한다, 알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확실성, 그다음 필연성의 원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문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가. 우리 홍수가 일어나. 얘들아, 그다음 태풍이 불어. 야, 그러면 우리 태풍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모든 것들 다 쓸어버리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상 같은 경우는 확실성과 필연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우리 작용을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해당되는 게 사문현상 같은 게 있다. 사문현상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우리 확률성의 원리가 작용을 해. 알았지? 확률이라고 하는 건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개연성이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이 사문현상에 대한 예문이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수해복구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수해복구. 얘들아, 우리 태풍이 불어. 야, 그러면 태풍이 딱 불잖아?
그러면 모든 걸 다 쓸어버리잖아.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어떠냐면 수해복구 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느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와 관련된 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치? 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자연산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에서 다 보편적으로 발생한다. 알았지? 야, 근데 우리 사문현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보편과 특수가 동시에 존재해. 알았지? 근데 여기에서 내가 특수성에 해당되는 거를 조금 더 별표를 좀 쳐놓으면 되겠지. 그렇지?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 우리 자연현상의 태풍은 다 불잖아. 다 불어. 알았지? 근데 사문현상에서는 어떠냐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니네가 관련된 내용 중에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알았지?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가치가 일단 없다. 그래서 얘들아, 이 올이라고 하는 거 옆에다가 좀 적어놔. 없다라는 뜻이야. 왜냐면 태풍이 불어. 얘들아, 태풍이 딱 불 때 어떠냐면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 야, 그럼 실제로 어떠냐면 착한 사람 비교하고 나쁜 사람을 쓸어버릴까? 그런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태풍이나 홍수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와 관련된 것 중에 자연상은 또 하나 해당되는 게 존재 법칙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뭐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야, 근데 우리 사문현상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가치가 한축적이야. 알았지?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항상 거기에 의미 같은 거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어. 왜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딱 끝나면서 니네가 가면서 이러고 가잖아? 괜히 내가 기분 좋잖아. 근데 이러고 가면 어떻게 될까? 그냥 그래. 아니면 니네가 학원 오다가 지나가는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언니 그러면서 이러고 가. 괜히 짜증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야, 그리고 나중에 니네들이 대학생이 됐어. 근데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어떤 남학생이 윙크를 딱 해. 야, 그럼 거기에 어떤 거니? 가치가 담겨 있는 거야. 알았지? 윙크를 하면서 다가와서 전화번호를 물어본다. 가치가 함축적인 거다. 나는 네가 마음에 드니까 어떠냐면 실제 내가 다가오면 뭐 전화번호 알려줄래? 우리 만날래?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절대 커피숍에서 그렇게 다가오는 애는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다가오는 애들은 어떠냐면 니네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야. 그날 한 20명한테 물어본 거야. 니네가 걸릴 일은 없어. 그런 애들은 그냥 쌩 까는 거야. 알았지? 그냥 걔네들은 화낼 필요조차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인간 행동 같은 경우는 가치가 한축적이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얘와 관련된 것까지 확인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보면 우리 암기할 법칙이 딱 세 가지가 있어. 그거는 니네가 좀 암기를 하나 해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줄게. 확실성의 원리랑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존재 법칙. 이 세 가지는 시험 문제에 맨날 나왔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산문에서는 확률과 개연성, 그 다음에 당위 법칙.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당위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당연히 효도해야 되는 건 맞는 거지. 야, 근데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 야, 모든 애들이 부모님한테 다 효도할까? 그건 아닌 거다. 왜냐면 니네들이 효도하지만 100명 중에 두세 명 엄마한테 욕하고 대든 애들이 있어. 다가 이상한 애들. 알았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치? 야, 그러면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교과서 내용은 요 내용이야. 알았지? 야,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는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얘네들의 공통점. 이게 시험 문제다. 알았지? 그래서 일단 얘네들의 공통점은 어떠냐면 경험적 자료를 봤어요. 자연현상도 경험한 자료 갖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문현상 같은 경우도 어떤 경험한 자료 갖고 확인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공통점 중에 뭐가 있냐면 인과관계가 나타나. 인과관계. 알았지? 야, 그러면 여기에 사문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얘들아 불명확하다는 표현이 들어. 불명확. 자, 그러면 얘는 어떠냐면 인과관계가 명확해.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요거까지. 자, 그래서 일단 자연과 사문현상 비교할 때는 우리가 항상 나오는 문제는 요 세 가지 법칙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공통점 갖고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니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은 자연과 사문현상을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 매년 학교 시험 분석 한번 하잖아? 그러면 나오는 문제들이 계속 나와. 근데 한 가지 포인트는 이게 있어. 뭐가 있냐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 그 전에도 그랬고 어떻게 나냐면 학교 선생님, 니네 학교 선생님이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셔. 내가 알기로. 나이 드신 선생님 하나 있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꼭 2년치 프린트를 항상 정리하셔. 2년치 프린트는 어떤 거냐면 6월 문제, 9월 문제, 수능 문제. 내가 오죽하면 선생님이 얼마나 놀라는 줄 아니? 2학기 기말시험이 있어. 그럼 2학기 기말시험이 수능 끝나고 오거든? 그럼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은 그 해년도 수능 문제를 기말에 반영을 안 하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이 반영을 해.
그럼 정말 부지런해요. 수능 끝나고 다음 주에 바로 작업하셨나 봐. 그럼 프린트물 다 나눈 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서 공부를 시켜. 그리고 내가 그거 보면서 와 숙명 애들 역시 이렇게 공부하니까 나중에 애들이 수능 대비할 때 전혀 지장이 없구나 내가 그 생각 딱 들더라고. 3학년 돼서 애들이 전혀 지장 없었어.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은 자연과 사문현상에 대한 거 요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놓고 자 우리 교과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거 같이 한번 볼게.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 속에서 이제 자연과 사문현상에 대한 거 이걸 한번 찾아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지독한 한파가 기승을 부렸대. 자연현상에 해당되겠지? 인간이 개입한 거 아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엄청난 양의 폭설이 개입됐대. 자, 이것도 자연현상에 해당되겠지? 그치? 자, 왜냐면 우리 자연상 같은 경우는 인간이 개입한 게 아닌 거잖아, 그치? 자, 우리 자연과 사문 비교할 때는 인간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중간에 봐봐. 제설 작업에 나섰대. 제설 작업은 누가 하는 거니? 인간이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건 사문현상에 해당돼.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비행기 해당되는 거 비가 눈이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제주공항의 운영을 중단에 결정했대. 이것도 인간이 하는 거지. 그것도 사문현상이다, 알았지? 그냥 줄만 쳐도 상관없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밤을 새면서 기대했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어떠냐면 요거 담요랑 이런 것들 먼저 지급했지. 이것도 사문현상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예문이 나오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래갖고 자연하고 사문 비교하는 게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확인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다른 학교 교과서지만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교과서 말고 다른 교과서 예문을 참조하는 경우가 되게 많어.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해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넘어가 볼게. 또 한 가지.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게 7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자. 빙하 속에 나타난 사문현상에 대한 게 있어. 알았지? 그래서 거기에도 나타나는 게 이런 게 나와.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해당되는 거. 자, 관광객이 모여들어. 왜냐면 거기에 보면 빙하가 무너져 내리잖아.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관광객이 모여드는 거, 사문에 해당되겠지? 그게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은 거, 그것도 사문이지.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거, 그것도 인간이 하는 거니까 사문에 해당되겠지. 야, 근데 자연상에 해당되는 거, 눈이 쌓인 거, 그 다음에 무너져 내리는 거, 인간이 개입한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인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니까 어떠냐면 거기에 인간의 활동이 들어가잖아. 그다음 빙하가 붕괴돼. 근데 그것 때문에 관광의 산품화가 이루어지는 거. 요 정도까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의 예문을 가지고 어떠냐면 우리 자연과 사문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에 가끔 물어보니까 확인만 해놔.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내가 이제 학교 지문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연습하기 위해서 아래 7페이지 아래쪽에 우리 수능 지문 하나 넣는 게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1, 2분 시간 줄 테니까 7페이지 아래쪽 거를 잠깐만 한번 해봐. 알았지? 지금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수능 기출문제 분석해 놓은 거 한번 하고 그 다음 내용 하나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거 볼게. 얘들아, 당위법칙이 나왔어. 당위법칙. 자, 그럼 자연과 사문 중에 하나씩만 되는 거 적어봐. 그래서 사문현상은 자연과 달리 당위법칙이지. 당위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확률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 확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 사문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왜냐면 자연 같은 경우는 100%야. 근데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가치관 특정인 거. 사문현상은 자연상과 달리 가치가 들어가 있다. 알았지? 그 속에 의미가 항상 담겨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들아. 자연현상은 보편성이. 그 다음에 사문은 보편과 특수가 같이 나타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야, 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얘들아, 우리 인간이 의식주 생활하는 건 맞잖아, 다. 보편성이잖아, 보편적이잖아. 야, 근데 특성이라고 하는 건 먹는 방식, 입는 방식, 자는 방식은 어떠니? 나라마다 다른 거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하나. 인과관계가 명확한 건 자연현상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개연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 사문현상, 자연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 정도까지. 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대한 거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나오는 문제 한 문제는 요거다. 자연과 사문 관련된 법칙 세 가지랑 그래 공통점. 알았지?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두 문제 정도 나오는 내용에 해당되는 거는 넘어갑니다. 관점 관련된 거고. 관점.
자, 그래서 얘들아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 두 문제가량 나올 거야.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5강에도 한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에 한 여러 번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할 때 좀 제대로 해놓으면 좀 편리할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관점을 이제 크게 우리 것이랑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으로 나누자. 그래서 선생님 먼저 여기 아래 여백에다가 선생님이 정리할 수 있게 해놨거든. 그래서 9페이지 아래다가 좀 정리해 놓으면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거시적 관점이 있고 일단 미시적 관점으로 나누죠. 야, 그래서 이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다. 자, 일단은 크게 바라보는 거야. 거인이 바라보는 거야. 미시라고 하는 건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거지. 그치? 야,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 숲이 있어. 자, 숲이 있고 그 다음 나무가 있다. 거시적 관점 뭘 바라보는 거니? 숲을 바라보는 거지. 그치? 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는 어떠냐면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어. 야, 그러면 사회가 있고 개인이 있으면 뭘 바라보는 거니? 사회를 바라보는 거지. 야, 근데 너무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냐면 얘는 개별적인 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 알았지? 그럼 한계점이 있지. 야, 근데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거야. 현미경. 야, 그러면 얘는 숲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어. 자, 그럼 얘는 어떠니? 나무를 바라보는 거지. 그렇지? 야, 그 다음에 얘는 또 하나 어떠냐면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어. 개인이 있어. 그럼 뭘 바라보는 거냐면 얘는 개인을 바라보는 거야. 야, 근데 이게 사회를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때로는 멀리서 때로는 가까이서 봐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다. 그냥 한쪽으로만 보면 그 전체 모습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는 거지, 그치? 이게 나중에 사람 만날 때도 똑같아.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를 만약 만난다고 생각해봐. 거시적 관점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키가 185에 뭐 박보검처럼 생겼어. 사실 되게 잘생겼어. 거시적 관점. 근데 그 거시적 관점의 남자친구는 어떠냐면 성격은 좀 더러워. 니네가 걔 만나려고 하면 그냥 막 간신히 약속 잡아야 돼. 그리고 막 전화해도 어쩔 때 전화도 안 받아. 어디 딴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지. 야, 근데 미시적 관점에는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야. 뭐 작고 막 이래. 알았지? 근데 니네가 전화하면 12시에도 달려와. 알았어. 그리고 막 달려와. 야, 그러면 이 두 개의 관점에 남자애가 있다. 야, 그러면 우리 자, 하연아, 너 누굴 선택할래? 누구 선택할래? 미시죠? 미시죠? 야, 우리 송혜는 누구 선택할래? 거시죠. 거시. 야, 야, 우리 윤서는 아, 거시죠. 거시? 어시. 서희는? 세희는? 야, 근데 아직 1학년 때까지는 애들이 거시야. 야, 근데 얘 만나려면 니네가 전화도 안 돼. 그리고 얘 만나려면 니네들이 가진 돈의 90% 써줘야 돼. 물론 잘생겼지만 하여튼간 다른 애들 만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잖아. 그래, 나는 항상 만날 때는 참고로 1학년들은 다 얘야. 알았지? 근데 2학년 중반부터 해갖고 3학년은 다 얘로 바뀌어. 그리고 나 추천하는 애는 무조건 얘야. 알았지? 야, 키가 180에 갖고 엄청 생긴 뭐해. 니네가 전화가 안 받아. 그래, 니네들이 가진 90% 써줘야 돼. 그 얼마나 짜증나니. 맞잖아. 이런 애를 만나야 돼. 이런 애는 그냥 이래 평범해. 근데 이런 애는 니네가 12시에 전화해도 나오잖아. 그럼 이런 애는 되게 착해갖고 일도 잘해. 그럼 또 요것도 많이 먹어놨어. 그럼 요걸 갖고 뭐 하면 되니? 성형수술 시켜주면 되잖아.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만에 하나 극단적이지만 얘하고 얘를 만난다면 얘를 만나는 거야. 근데 가끔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키가 180에 박보검처럼 생기고 제가 12시에 전화해도 언제든 나오고 저를 위해 90% 써준 애를 만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나는 그때 딱 한마디 해줘. 그런 애가 왜 너를. 알았지? 그건 농담이고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결국 사람 보는 거랑 사회 바라보는 건 똑같다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새학기 들어가고 친구 사귀잖아. 그러니까 겉모습만 바라보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내면까지도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 알았지? 그리고 남자 만날 때는 무조건 얘라는 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는다. 물론 이제 두 개의 짬뽕된 애를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어찌됐든. 자, 그러면 일단 거시랑 미시 중에서 선생님이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걸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그래서 우리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게 기능과 갈등으로 나눠진다. 알았지? 그래서 일단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거는 뭐야? 자, 사회 구조가 개인 행위를 또 구속하는 건데 이게 아까 사회랑 개인 중에 사회를 강조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기능론의 관점에 해당되는 거는 딱 이렇게 된다. 자, 일단은 우리 기능론의 관점은 어떤 유기체 설정이 있잖아. 유기체. 얘들아, 유기체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보는 거다. 알았지? 그래갖고 니네들이 이거 생각하는 거야. 니네들도 지금 하나의 생명체잖아. 야, 그러면 어떤 생명체를 하나 딱 보잖아? 그러면 각각의 중요한 기능이 있고 덜 중요한 기능이 있다.
지금 선생님도 보면 이런 게 있어. 너네들 몸의 상태를 보면 손톱이 있고 심장이 있어. 뭐가 중심되니? 심장이지. 맞잖아. 손톱 하나 없다고 사람이 죽진 않아. 야, 근데 한 가지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죽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야, 근데 한 가지 심장 하나만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야. 알았지? 그냥 팔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기논의 입장에서는 생명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잖아? 그럼 그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모든 기능들은 어떠냐면 서로 의존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각각의 기능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어떠니? 그 사회는 안정되고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일단 이 기논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몇 가지를 하나만 더 적어줄게.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봤어. 자, 희소가치 배분과 관련하여 유표현 우리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다.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다. 이거 작년 시험 문제도 나왔다. 양립할 수 우리 있다.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거야. 기논의 입장에서 딱 바라보잖아. 그러면 봐봐. 심장이 있고 그다음 손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럼 각 계급의 이익은 어때? 서로 존재하지만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논의 입장에서는 동권력 명예를 갖고 있는 애들, 그렇지 못한 애들, 아예 없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서로 조화롭게 이뤄가야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희소가치라고 하는 건 돈이야. 그거와 관련해서 각 계급의 이익은 어때? 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얘네들의 한계점은 한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얘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판을 받아. 알았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고 우리 하는 비판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냐면 동권력 명예를 갖고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 알았지? 그럼 얘네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 그런 비판점이 있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의 문제 한번 딱 보잖아?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얘하고 그다음 또 하나 얘기하면 얘가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물어봤어. 알았지? 그러니까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거나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일단 포인트라는 거. 자, 그러면 기논의 입장에서 예문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 자본주의를 하나 얘기하잖아. 그러면 생산자하고 노동자가 있어. 그럼 얘네들이 서로 협업을 해갖고 상품을 생산한다. 알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때? 자본가들은 노동자한테 이윤과 이자 이런 걸 주지. 그 다음 노동자는 임금을 또 받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기논의 입장에서 얘네들이 파업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은 병리적이다. 알았지?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만 더 정리하면 우리 기능론에서 갈등은 어떠냐면 갈등은 얘네들은 일시적인 거야. 그 다음에 갈등은 병리적인 거다. 여기까지. 자, 왜 그러냐면 기논의 입장에서 안정을 추구하잖아. 야, 근데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끔 우리 사람 몸에도 갈등을 발생할 수 있지. 왜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 그럼 사람 몸이 어떠니? 열이 나잖아. 그렇지? 야, 근데 우리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 갈등에 해당되는 열은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갈등은 일시적이고 병리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 제일 어려운 표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조금 기억을 좀 해놓으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우리 갈등론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 하나만 얘기할게. 그래서 갈등론 같은 경우는 얘들 항상 이렇게 얘기해. 지배 계층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피지배 계층이 있다. 야, 지배 계층하고 피지배 계층은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어떠냐면 대립과 투쟁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모든 사회는 어떠냐면 얘네들이 가진 걸 어때? 세습하기 위해서 사회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사회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다. 대립과 투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냐면 사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자본주의에 대한 걸 한번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자본가는 돈이 많은 애야. 노동자는 어떠니? 돈이 없는 애지.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 자본가가 노동자들 착취 억압을 해. 그러니까 대립과 투쟁을 통해 이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니네들이 얘와 관련된 내용 속에 선생님이 우리 갈등론도 하나만 잠깐 정리 한번 해줄게. 그래서 이 갈등론은 어떠냐면 이거야.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다라 그럴까 없다라 그럴까?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라 표현. 이거. 왜냐면 결국은 각 계급의 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배자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배자 위주로 가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얘네들이 바라보는 갈등의 입장이 있어. 갈등에서 갈등, 알았지? 얘는 어떠냐면 얘는 우리 갈등을 크게 취급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야. 불가피한 것. 자, 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지.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돼. 왜냐면 일단은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의 대립과 투쟁을 통해 사회는 만들어지는 거잖아. 알았지? 그래서 예문에 다양하게 나와. 그래서 만에 하나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거야. 야, 근데 여기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자본가하고 노동자는 어떠니? 투쟁하는 거지. 그치? 야, 그럼 내가 또 하나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 우리 갈등론의 입장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모습도 있어. 야, 기논의 입장에서 남자 여자는 어떠냐면 남자의 기능이 있고 여자의 기능이 있잖아.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거야. 맞지? 야, 근데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중심은 누구 중심이니? 남성이래. 알았지? 야, 이거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야. 갈등론에서 얘기하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실제로 세상의 모든 구조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대. 알았지? 그래갖고 여성은 어떠냐면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대립과 투쟁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야,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예문 드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 뭐가 있냐면 얘들아,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녀 평등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 근데 아직까지도 불평등한 모습이 되게 많아. 그리고 우리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온다.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가 이루어져 갖고 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 사회 구조가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까? 우리나라 우리 국회의원들이 있어. 얘들아,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거든? 야, 국회의원들이 몇 퍼센트가 남자일까? 몇 퍼센트가 남자일까? 90%가 남자야. 야, 그럼 10%가 여자거든? 야, 그럼 법을 만들 때 남자의 생각이 들어갈까? 여자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까? 남자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어디 뉴스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이 남자들이 많다 그랬잖아.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아마 180조를 쏟아부어. 그럼 어떻게 했냐면 애를 한 명 낳으면 1,000만 원 줄게, 2명 낳으면 2,000만 원 줄게 이렇게 만들었거든. 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건 남성들의 머리에서 나왔어. 야, 근데 정말 여성들이 1,000만 원 더 준다고 애를 낳을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사회 구조가 되게 여성들한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남자가 아니라 만약 여자 국회의원들이 한 반 이상이야. 그럼 내가 봤을 때는 법을 이렇게 만들진 않을 것 같아. 어떠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180조 쏟아부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 0.7명으로 떨어졌어. 그래갖고 여자 국회의원들이 만약 50%다 그러면 정말 여성들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만드냐면 내 생각으로는 애가 있는 여성들은 11시 출근, 3시 퇴근만 시켜주면 돼. 그리고 월급은 똑같이. 야, 그럼 내가 봤을 때 애 2명, 3명까지 나갈걸? 왜냐면 지금 일하는 니네 엄마들도 있을 거야. 근데 엄마들 아침에 어떠냐면 니네 학교 등교시켜야지, 어디 어렸을 때 데리고 가야지, 데려와야지. 그러니까 엄마는 하루에 한 끼 먹었대, 그때. 그 당시에. 근데 내가 봤을 때 11시 출근, 3시 퇴근 월급 똑같이 5년 동안. 그러면 무조건 낳는다. 알았지?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돈은 이거의 반의 반밖에 안 필요한 것 같아. 어찌됐든 이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남성 중심의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야, 그럼 내가 또 하나 얘기해 줄까? 자, 얘들아, 여기 보면 일반인이 있어. 지배계층 일반인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은 장애인분들일 수도 있어. 알았지? 우리는 지금 일반인이기 때문에 잘 몰라.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반인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돼요. 알았지? 장애인분들은 어떠냐면 그에 따라서 어떠냐면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데, 그래서 얘와 얘 간의 대립을 통해 사회는 또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얘기해. 그러니까 기논의 입장에서는 일반인분하고 장애인분이 어울려 살아가는 거잖아. 근데 갈등원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수도 있다. 야, 그럼 내가 하나만 얘기해볼까? 우리 아까 국회의원들 얘기했잖아.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 야, 그러면 국회의원들 중에 장애인분들이 몇 분 있을까? 몇 분 있을 거 아니? 내가 알기로 2%가 있을걸? 야, 그 법을 만들 때, 자, 일반인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 장애인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 일반인들을 위한 법을 만들 확률이 더 높아. 알았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봤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니네 가끔 지나가다가 장애인 화장실 본 적 있니? 장애인 화장실 딱 보잖아?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화장실 되게 넓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실제 지금 장애인 화장실은 우리 일반인 기준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일반 지금 장애인 화장실은 지금 현재부터 2배가 넓어야 돼. 왜냐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 거기 돌려야 돼. 그 몸을 옮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장애인분들이 우리나라에 국회의원들이 많았다 그러면 그런 법을 만들진 않을 거야. 알았지? 아니면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 우리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경사로 이렇게 본 적 있지? 아파트 보면 계단으로 내려가는 데 있고 경사진대가 있잖아. 그 경사진대가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이야. 근데 그 경사도가 이렇게 되는 거 알지? 정상 일반인들이 만약 휠체어를 타고 어떠냐면 그 공간을 올라가잖아? 못 올라간대. 그러니까 결국 법은 누가 만들었냐면 일반인들이 얘를 위한 척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남성과 여성의 입장을 기논의 입장에서 바라봐. 남자의 기능, 여자의 기능이 있으니까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갈등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세상의 모든 건 남성 중심으로 돼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장애인분들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 기논의 입장에서는 장애인분들의 기능과 일반인분들의 기능이 있으니까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근데 갈등의 입장에서는 일반인 중심으로 세상은 운영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요 지문들이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래서 요걸로 좀 이따 정리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야. 기논의 입장에서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양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의 입장에서는 양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갈등은 반드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잠깐 더 넘어가 볼게. 이제 미시적 입장에 해당되는 거. 뭐 각각에 해당되는 제도 입장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그게 안에 사회 구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논의 입장에서는 이거 적지 않아도 돼. 자, 안정을 위해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자, 근본적인 변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안정을 추구하는 거고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변형을 추구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 입장에 대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내용 하나만 더 넘어가 볼게. 그 다음 거. 자, 그래서 기능론하고 갈등론 입장 차이 몇 가지만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게 우리 8페이지 아래쪽에 있어. 자, 먼저 법을 한번 볼게. 자, 법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가 반영이 돼 있어. 자, 근데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지배계급의 가치가 반영된다. 결국은 이 법은 어떠냐면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힘 있는 자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가족제도도 한번 볼까? 가족제도는 남자의 기능, 여자의 기능이 각각 있으면서 사회 유지 존속에 기여하는데, 근데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가족제도는 어떠니? 결국은 성차별이 존재하는 게.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 중심의 그런 모습으로 운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교육도 한번 보자. 교육은 기논의 입장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거야. 맞잖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람에 맞는 기능을 양성시키는 거잖아. 근데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교육은 지배층들을 위한 교육이다.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까? 원래 기능론의 입장에서 교육은 그 사람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는 거잖아. 근데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교육은 상류층, 중상류층을 위한 교육이 학교 교육이래.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한번 연구한 게 있거든?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게 있어. 학교 교육은 결국은 잘 사는 애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왜 주장했냐면 이거야. 학교에서는 이런 게 있어. 미국에서는 하층에 있는 애들은 집에서 욕만 듣는데. 알았지? 근데 니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욕을 하니 존경을 했으니 학교에서 존경을 써. 그럼 이제 오늘 학생 뭐 했습니까? 다른 학생 뭐 했습니까? 존경을 써. 근데 미국의 하층 애들 같은 경우 집에 가면 욕만 먹어. 야, 이 새끼야 이거 해! 막 이렇게 욕을 해. 그러면 집에서 욕을 먹던 애가 학교에서 존경을 듣잖아? 적응을 할까 못할까? 못한대. 근데 중류층, 상류층 있는 애들은 집에서도 존경을 써,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학교 가서 존경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바로 적응을 할 수 있대.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은 중상류층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그다음 또 하나 음악 교육도 그렇대. 내가 연구한 거 아니야. 미국에서 연구한 거야. 그래서 미국의 하층 애들 같은 음악을 랩을 들어. 랩을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은 뭐냐? 모차르트야. 그러면 실제로 하층 애들이 랩을 듣다가 학교에 와서 모차르트 들으면 적응이 될까?
안 되는 거야. 야, 근데 중류층 애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모차르트, 베토벤 음악을 들어. 그럼 이제 그러다가 학교 가서 그 음악을 들어. 그러니까 적응 쉽게 하는 거네.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학교 교육도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서로 있다는 걸 확인해 보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하나 우리 불평등한 입장도 한번 볼게. 기논의 입장에서는 자, 차등 분배는 불가피한 거야. 차등 분배. 왜 그러냐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많이 하나 돈 많이 벌고 싶잖아? 그럼 너도 노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우리 갈등원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차등 분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야. 지배 계급이 만든 거래. 알았지? 그래갖고 여기에 해당되는 입장 차이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면 된다.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하나만 잠깐 더 넘어가 볼게. 자, 요거 미시적 입장. 자, 미시적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나무랑 숲이 있으면 나무를 바라보라고 했지? 사회랑 개인이 있으면 개인을 바라보라고 했다.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거는 개인의 자율성을 좀 강조해.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개인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상징을 통해서 이제 의미가 부여되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 이런 거 있어. 선생님도 지금 수업을 하잖아? 그럼 선생님이 한 20명, 30명 노는 수업에서 나는 거시적 수업을 해. 그때는 그냥 난 무조건 진도만 나간다? 야, 근데 선생님이 딱 요 정도 규모의 수업은 내가 그냥 미시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어. 그래갖고 내가 일일이 니네들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나는 이 정도의 규모를 되게 좋아해. 왜 그러냐면 얘들아, 나중에 니네가 30명, 40명 있는 수업을 듣잖아? 그러면 한 달 지나도 니네들이 이름을 아마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근데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뭐가 있냐면 나중에 애들 이름조차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요 정도 수업이면 내가 다 니네들 얼굴 다 기억한다. 그리고 니네들이 카톡을 질문하잖아? 그럼 나는 언제든 다현아 오늘 왜 졸았니?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카톡으로. 알았지? 그리고 오늘 윤서 집중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상징을 부여할 수 있는 게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만에 하나 다현이가 잘 이해를 못해. 근데 이해를 못할 때 눈을 찡그려. 그럼 나는 그걸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어떤 수업을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해갖고 눈을 찡그려. 그럼 얘가 이해 못하는구나. 내가 또 다시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미시적 입장이라고 하는 건 개인 대 개인으로 바라보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객관적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기 때문에 어때? 부여하는 의미는 다 다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주관적 의미나 해석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요거만 적어놔. 주관적 의미랑 해석까지. 자, 미시적 입장에 해당되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 상대성을 항상 강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에 대한 거는 각각 다르잖아.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이 낙인 이론이 있어. 알았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낙인 찍는 건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시적 입장에 해당되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 뒤쪽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다가 줄 좀 쳐놔. 자, 그래서 일단은 미시적 관점에선 어떤 상호작용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의미 규정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의미 부여. 자, 사람마다 그 사람의 모습을 갖고 정의되는 모습은 다른 거다. 알았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만 적어놔. 뭐가 있냐면 우리 상황정의란 표현이 하나가 나올 거야. 상황정. 상황에 따라 정의되는 모습이 다르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만 얘기해 주잖아. 수능 한 달 전에 니네들한테 누가 엿 선물해줘. 그럼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왜냐면 수능 한 달 전에 엿이나 아니면 이제 떡 선물해주는 거는 찰싹 붙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근데 3월 달에 어떤 남학생이 뜬금없이 엿 선물해줘. 그러면 니네 뭐라고 얘기할래? 이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정의되는 게 다른 거다. 알았지? 그 엿이라고 하는 건 2학년 때 선물 받으면 욕일 수도 있어. 근데 3학년 수능 한 달 전에 선물 받으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상황에 따라 정의되는 게 다른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내용 하나 더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상호작용에 대해 비판점만 확인해 보자. 그래서 너무 우리 자율적인 측면만 강조하니까 구조를 또 파악을 못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니네가 우리 해당되는 기능 갈등 상상론에 해당되는 입장 세 가지는 우리가 시험 문제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나올 거야. 그래서 그 정도까지 확인해 놓자. 자, 그러면 선생님 뒤쪽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가지 예시문이 있는데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우리 10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딱 네 가지만 한번 구분해. 지금 한번 해봐. 자, 우리 이제 해당되는 예문 하나만 같이 한번 볼게.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해당되는 거. 얘들아, 기능과 역할을 가리키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우리 기능론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어떤 사회통합이나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거지. 사람들이 각각의 기능들을 제대로 담당하면 그 사회는 어때? 안정을 이룰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기능론의 입장이다. 지금 니네들이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니네 몸속에 있는 기능들이 다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잖아. 지금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니네가 만약 팔이 아파, 아니면 다리가 아파, 그럼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면 그 사회는 조화롭게 유지가 되는 거야. 알았지? 이게 기능론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갈등론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야. 학교는 결국은 지배 집단의 가치를 가리키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 갈등론의 입장이지. 그래서 갈등론의 입장 항상 이 말이 들어가. 지배 피지배 재생산. 재생산. 그래서 내가 아까 학교 교육 얘기했잖아. 어떤 사람은 기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갈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거 법도 한번 볼까? 야, 그러면 얘들아, 자, 합의라고 하는 글자 질서유지 이런 단어가 항상 들어가면 기능론이다. 야, 그 다음에 지배 집단, 뭐 억압, 통제 이런 말이 들어가면 갈등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핵심 단어들을 내가 계속 짚어줄 거야. 그것만 파악해. 자, 그러면 여기 됐고 이제 그 다음 내용 하나만 더 넘어가 볼게. 자, 이거는 기출지문 분석인데 아마 학교 프린트는 다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면 핵심적인 거 하나 볼까? 갈등은 필연적이래. 갈등이지. 한 글자로 적어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개인과의 상호작용. 상상이지. 그치? 지금 니네들이 나하고 수업하는 것도 어떠냐면 내가 니네들 눈을 다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상호작용 하는 거야 지금.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딱 일주일만 지나면 내가 니네 이름을 다 기억해. 알았지?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30명 수업을 할 때 어쩔 때는 내가 좋기도 하지만 싫을 때도 있어. 왜냐면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떤 애가 나한테 질문했는데 얘 이름이 뭐였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너무 미안해. 근데 내가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지나도 이름을 다 기억한다. 알았지? 어쨌든 이게 이제 상호작용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사회는 병리적이래. 그치? 갈등은 병에 걸린 거래. 기론의 입장. 얘들아, 근데 요거에다 좀 별표 좀 쳐놔. 애들이 나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게 이거야. 이게 왜 기능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갈등은 잠깐 병에 걸린 거야. 크게 취급하는 게 아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사회 종속에 기여하는 기능이지. 지배계급. 갈등이지. 얘들아, 변동을 강조한대. 그러니까 갈등이지. 유기체례. 자, 기능에 해당되겠지. 핵심 단어야 지금. 알았지? 자, 그 다음 질문 하나 더 넘어가 보자. 그 다음 거. 자, 지배 피지배 관계. 자, 갈등이지. 그렇지? 사회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거 모두 다야. 기능 갈등 상상. 자, 그 다음에 유기적으로 통합됐대. 자, 기능이지. 그렇지? 얘들아, 여기다가 별표를 3개를 좀 쳐놨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별표 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선생님은 내가 카톡으로 내가 질문을 직접 받아. 그러면 어쩔 때는 하루에 70개도 질문 받거든? 그럼 내가 내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잖아.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질문하는 게 이거였어. 그럼 이 중에서도 한 명은 질문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고. 알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양립할 수 없다는 기능인데 양립할 수 있다는 기능이 없다는 뭐가 될까? 갈등에 해당되는 거지. 헷갈리면 안 돼. 왜냐면 기능의 입장에서는 봐봐. 돈이 있는 애, 없는 애 다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 기급의 이익은 어때? 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구조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건 기능 갈등. 자, 그 다음에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여기도 별표를 3개 쳐. 얘하고 얘는 수능 지문들이 연달아 3번 나오고 학교 시험에도 연달아 나왔어. 이 지문. 이건 무조건 나와 학교 시험. 그래서 이 지배 집단을 기득권이라고 바꾼 적이 한 번 있어. 기득권. 어쩔 때는 기득권.
어쩔 때는 지배집 딱 이렇게 바꾼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거 상호우전전 여기까지. 요 세 개 지문. 요 세 개 지문만 헷갈리지 않는 거. 알았지? 요 세 개 지문이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렸던 거야. 질문 제일 많이 하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 내용도 하나 볼게. 그 다음 거. 자, 대립과 갈등이래. 얘들아 갈등이래. 갈등이지. 능동성. 그렇지? 상상이지. 그 다음에 주관적 세계. 자, 상상이지. 지배 피지배. 자, 갈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지금 한 게 아마 학교 시험에서랑 시험 문제에 많이 변형되는 내용 중에 이게 하나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 뒤에 문제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우리 해당되는 거 자, 114페이지까지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알았지?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지금 문제 한번 풀어봐. 자, 그러면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 문제 나오는 형태는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와. 알았지? 그러면 한 가지 해볼까? 찜통더위가 뭐 기승을 부릴 때 불쾌감을 갖고 있대. 근데 얘들아, 자연인지 사문인지 비교할 때는 인간의 가치가 개입됐는지만 생각하면 돼. 알았지? 야, 그럼 배려하는 마음은 인간이 개입한 거니까 사문에 해당되겠지? 야, 그다음 안개가 끼어있대. 얘는 뭐가 될까? 인간이 개입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연에 해당되겠지? 그 다음에 경고 내리는 건 인간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될까? 사문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야, 그러면 해당되는 것 중에 일단은 인과관계가 명확한 건 어떠냐면 자연만 해당되니까 니은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기억 지문은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규범의 지배를 받는다. 이건 사문에 해당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 디귿과 현상은 니은과 달리 규범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특성 나타나는 거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되는 것도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야,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저거다. 기억, 니은, 디귿의 공통점. 얘는 경험적 자로 쓰이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왔어. 공통점은 인과관계다. 뭐뭐는 뭐뭐와 달리 인과관계가 아니라 둘 다 인과관계 나타나. 근데 어디가 더 명확한지만 구분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수능하고 학교 시험 문제는 얘를 갖고 많이 변형을 했어. 알았지? 어디만 경험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둘 다 나타난다는 거. 자, 그러면 1번 문제에 대한 거 됐고, 그 다음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2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자, 사문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얘들아, 핵심적인 단어, 이거 기능에 해당되겠지, 그치? 자,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건 기능을 얘기하잖아. 자,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거는 어떤 규칙을 지키려고 얘기하는 거대. 위계질서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도록 만든대. 그러니까 이게 갈등원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능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갈등으로 바라보는 거야. 알았지? 여러 가지 제도.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 자, 일단은 기억에 들어갈 수 있지. 얘들아, 여기다가 표시 좀 해놔. 상호의존적. 상호의존이라고 하는 건 기능의 입장이다. 상호작용하고 다른 거야. 알았지? 니네가 지금 니네 몸을 봐봐. 팔다리나 심장, 간 이런 것들이 어떠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 서로 의존하는 거 아니니? 팔만 움직일 수는 없잖아. 다리만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조적 모순과 관련된 건 나지. 그렇지?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됐고, 그 다음에 다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 논리로 사용되는 거는 가지. 그렇지? 얘들 아까 이 지문 이거 연달아 수능 문제 3번 나왔고,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도 연달아 3번 나왔어. 한 번은 기득권, 한 번은 지배집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갈등으로 표시하면 돼. 리을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정답은 어떠냐면 4번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 더 넘어가 볼게. 자, 이번 문제. 자, 사임날상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가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상호작용이 나왔으니까 상상론. 자, 그 다음 또 하나 역할을 담당하면 돼. 역할. 기능이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남성의 지배하에 만든 제도래. 갈등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지. 얘들아, 이게 어떤 사람은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은 갈등의 입장인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이거 내가 절대 남녀 차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수업을 할 때 난 분명 기능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좋아. 갈등에서는 어떠냐면 남성 중심의 지배 구조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학생이 졸다가 그분만 수업을 들은 거야. 그래갖고 집에 가서 학교 선생님이 남녀 차별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데. 두 가지 입장이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기능의 입장에서 자주 봐. 어찌됐든 각각의 기능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사회 모습이야.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얘 병리적이다. 잠깐 병에 걸린 거다.
지능이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니은쯤 들어갈 수 있지. 서로 연관성이 있지. 그렇지? 서로 관련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추구하는 의미. 이거는 가지. 그렇지? 얘들아, 사람마다 각각의 의미는 다른 거다. 알았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리을에 해당되는 거.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이니까 정답은 이제 4번.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문제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결국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연과 상호현상 비교하는 거. 그래갖고 공통점 시험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기능 갈등 상상에서 내가 알기로 2문제에서 3문제까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 선생님 여기서 한번 마무리할게.